이명박 대통령 때는 테스팅을 해요. 대통령이 직접 먹어보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요. 실력은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서 최소 부주방장급 어느 정도의 자기의 캐리어가 있어야 돼요. 항상 메뉴 짜는 것도 대통령님이 음식으로 기력을 쓸 수 있게끔 자주 올리는 반찬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5분의 대통령을 모신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 천상현입니다. 사실은 청와대 대통령 요리사라고 저는 있는 줄 몰랐어요. 제가 신라호텔에 한 6년 반 정도 있다가 추천을 받아서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김대중 대통령께서 중식을 엄청 좋아하신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으로 해서 중식을 좀 할 줄 알고 웍을 돌릴 줄 아는 사람으로 한번 섭외를 해서 뽑아봐라. 그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받게 돼요. 사실은 98년도 그때만 해도 신혼조회를 2달간을 합니다. 4촌, 8촌까지. 혹시 북에 누가 있는지 없는지 정가가 있는지. 그래서 그 신혼조회가 통과가 돼야지만 최종 확정이 돼요. 워라밸은 없다고 봐야죠. 왜 그러냐면은 대통령님 위주로 모든 게 시간이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관사도 그 옆에다 주는 거고 언제 어느 때 호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워라밸은 가족끼리 여행다운 여행은 사실은 가보지를 못했어요. 그 대신 후회는 없어요. 한나라의 대통령을 모셨다는 자부심과 명예는 저만이 느낄 수 있어요. 남들이 워라밸도 못 갖고 왜 그래? 그거는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청와대의 최연소, 최초, 최연장 기록을 갖고 있어요. 최연소라는 거는 31살에 대통령 요리사로 들어갔고 최초는 중식 요리사는 그 전에는 없었어요. 청와대에. 그래서 제가 최초로 들어간 거고 그리고 제가 20년 4개월 동안 무사히 마치고 나서 최장 3대 그 타이틀을 갖고 사회의 구성원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의 음식은 가장 중요한 건 안전이에요. 안전. 왜? 대통령님은 한나라의 옛날 지금 왕이잖아요. 왕. 대통령이 만약에 음식을 먹고 식중독이나 그럼 그때 마침 국제정세가 안 좋아서 뭔가 지시를 내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그래서 대통령의 안위는 안전이에요. 저희가 이제 대통령이 식재료를 사는 곳들이 있어요. 그거는 군데군데 있고 저희가 이제 서약서를 받아서 저희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옛날에 지금 김이상궁 지금은 검식관이라고 그래요. 검식관이랑 같이 가서 육안으로 일단 보고 식재료를 미리 주문한 걸 가지고 들어와요. 들어와서 또 그거를 간단하게 시료 채취를 해서 농약 성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거기서 합격 불합격을 또 가려내서 최종적으로 이제 요리사 손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그거를 물로 씻어서 음식을 만들게 돼요. 예를 들면은 울릉도의 자연산 나물 그런 거는 현지에 전화를 해서 받아요. 받는데 대통령이 먹는다, 청와대에서 필요하다, 그렇게 오다는 않네요. 왜? 그게 오픈이 돼버리면은 우리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는 상태잖아요. 최대한 위의 요소를 제거를 하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분들이 젊었을 때 들었던 소울푸드, 예를 들면 해장국, 곰탕, 국밥, 면 요리 이렇게 간단히 드실 수 있으면서 그런 면들은 공통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는 중식, 면 같은 거 좋아하셨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국밥, 김치찌개, 서민들이 먹는 음식 다 좋아하셨고 이명박 대통령도 어렸을 때 어렵게 살아가지고 해장국, 순대국밥 박근혜 대통령도 몸이 좀 안 좋거나 하면 뭐 곰탕 같은 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간단히 한 끼를 해결할 수 있는 거는 공통적으로 즐겨 드셨던 음식인 것 같아요. 사실은 곰탕이나 해장국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미리 잘 해서 냉동 보관을 딱 해놔요. 5인분, 뭐 3인분 이렇게. 그리고 저희가 보관하지 못했던 거, 갑자기 뭐 드시고 싶다,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 그거는 이제 시내에 유명한 대통령님이 자주 가시던 맛집이라든가 검증된 집 가서 몰래 가서 사와요. 그리고 가져오면은 미리 다 먼저 다 먹어봐요. 저희들도 먹어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상 무였으면 모시고 합니다. 그런 절차들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땐 냉동식품은 한 달 이상을 넘기지 않는 게 좋아요. 냉동식품 같은 경우는 보통 냉동고가 18도 이상은 돼야 돼요. 냉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장에서 대파라든지 뭐 나물 같은 거 뭐 최대한 신문지로 싸서 보관하세요. 그거를 미리 해놓는다고 물로 씻어서 놔두면 씻는 순간부터 빨리 더 미생물이 접근하고 뭐 하기 때문에 최대한 사온 상태에서 보관하는 게 더 오래 싱싱하게 오염되지 않게 먹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고 간단한 예를 들면 또 사과 같은 경우는 에텔산이라는 게 분비가 되면서 다른 식재료를 좀 빨리 상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 사과랑은 좀 분리해 놓고 또 사과를 이렇게 자른다. 그럼 8등분해서 옆에 고무줄로 딱 채워 놓으세요. 그러면 하나씩 빼먹어도 색깔이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먹을 수 있는 그리고 드실 만큼만 사서 먹는 게 가장 좋아요. 대통령님도 드시는 평범한 음식을 맛있게 먹고 건강한 음식을 먹는 거는 처음에 식재료 구입할 때 좋은 식재료를 구입하면 돼요. 직접 본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나는 농산물, 재래시장, 운동삼아 나가세요. 나가셔서 직접 눈으로 보고 열무김치를 담는다. 상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시고 진짜 신선하게 맛있게 좋은 음식을 먹으려면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발품 팔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나는 신토부리 그 농산물로 자기가 정성껏 만들어 드시면은 대통령이 먹는 한 그릇의 국밥, 해장국이 될 수 있어요.
대통령님이 이제 기력이나 복날이나 이럴 때는 따로 우리가 모시는 보양식들이 있어요. 우리가 초복, 중복, 말복 3번 있잖아요. 그럼 초복에 삼계탕을 모셨는데 중복 때도 삼계탕 모시기가 좀 그래요. 그러면 보양식으로 있는 게 많아요. 삼계탕도 있고 7, 8월 달에는 또 민어가 또 생선으로는 최대의 보양식이에요. 아니면 백숙도 있고 또 장어. 그렇게 해서 초복, 중복, 말복해서 대통령님이 한여름에 일정이 많고 하면은 그런 거를 저희들이 또 캐치를 해서 음식으로 기력을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항상 메뉴 짜는 것도 우리가 3대 영양소가 불균형하게 안 되게 골고루 그렇게 해서 메뉴를 짜고 그래요. 자주 올리는 반찬은 기본은 김치 종류는 2종이 올라가요. 그리고 제철에 나는 나물들. 제철에 나는 것만큼 좋은 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리스트를 만들어놔요. 1월달에 뭐가 나오고 뭐 과일부터 수산물까지. 그래서 그 날짜대로 해서 항상 먼저 나오는 걸 대통령님한테 먼저 모셔요. 그리고 육류는 제철보다도 기후 조건이 맞는 뭐 안동한우, 뭐 평창한우. 지금 한참 우리가 가을 되면은 버섯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잖아요. 뭐 자연송이, 능이버섯, 버섯 종류들. 그리고 겨울에는 약간 뿌리 음식들, 연근 같은 거 해서 드시고 우엉 같은 거 해서 드시고 이런 게 겨울철에는 아주 좋아요. 식사 시간은 자기가 시간을 정해놓고 드시는 게 가장 좋아요. 군대처럼. 아침은 안 먹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꼭 드세요. 아침, 점심, 저녁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삼시세끼 정확한 시간대에 드세요.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너무 한 가지에 집중돼 있어요. 고기면 고기 아니면 안 먹어 아무것도. 물론 고기를 먹는 건 중요하지만은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건 중요한 것 같아요. 골고루. 그리고 대통령님들은 그렇게 골고루 드시는데도 영양제를 드세요. 근데 우리 젊은 친구들, 엄마들 골고루 드시지도 않으면서 영양제도 안 먹잖아요. 그럼 당연히 몸이 좋겠어요? 안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꼭 고기를 일주일 내내 먹어도 채소는 꼭 같이 곁들여서 먹어라. 그게 자기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지름길이에요. 저는 그래요. 최소한 식재료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맛은 음식을 만들 때 가지고 있게끔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시금치 나물에 참기름 넣고 뭐 이상한 거 넣으면 시금치 고유의 맛 다 없어요. 참기름 맛을 먹는 거지. 나물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맛들이 다 있어요. 그거를 훼손시키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음식 가지고 약간 장난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이렇게도 만들고 국적이 없는 음식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리사라가 아니라 그렇게 먹을 바에는 음식에 대한 요리명을 굳이 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 짬뽕인 거지. 단순해요. 소화 잘 되는 음식을 모셔야 되고.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집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데 소화 안 되는 막 질긴 음식 이런 거 먹으면 소화 더 안 되잖아요. 최대한 잘 되는 음식. 그리고 대통령님이 가장 자주 드시고 최애하는 음식. 그래야지 대통령의 마음이나 먹고 소화불량이나 이런 게 안 일어나게 하는 거. 그래서 뉴스 같은 걸 잘 봐요. 오늘 정치 현황이나 이런 정국이 좀 안 좋은데? 그럼 메뉴를 살짝 바꿔요. 대통령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그리고 좀 부드러운 계란찜이라든가 계란말이라든가 그게 어떻게 보면 센스인 것 같아요. 대통령 생일상은 똑같아요. 우리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 생신상에 어떻게 나와요? 자, 미역국, 삼색전, 잡채, 갈비찜, 그리고 굴비구이, 조기구이 기본이에요. 그렇게 나와요. 아침에. 뭐 생신이라고 그래가지고 조선왕조 500년 보면 전도 이렇게 쌓아놓고 그건 제사 지낼 때 돌아가실 때 먹는 거고요. 그냥 똑같아요. 그 생일상이 설날 구정 때도 똑같아요. 그 대신 미역국은 아니고 탕국이라고 그러죠. 탕국에 이제 삼색전이 오색전으로 늘어나요. 케이크도 기본은 해요. 떡 케이크를 하든지 일반 케이크를 하든지 이제 그때마다 좀 틀려요. 노무현 대통령 여기 처음 대통령 돼가지고 들어오셔가지고 조상들한테 제대로 된 제사상을 차리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하루 종일 전만 붙였어요. 전을 이렇게 쌓아야 되니까 그 육아부터 해서 상춘제에서 또 조상들한테 올리는 제사상을 한번 저희가 준비한 적이 있어요. 그때가 좀 기억이 남네요. 어차피 우리가 봉지를 사오잖아요. 거기서 라면에다가 몸에 좋다고 표고버섯, 송이버섯 넣는데 맛 다 배려요. 라면은 라면 그 자체로 먹는 게 가장 맛있어요. 파하고 계란 정도. 다른 거는 안 넣어서 먹는 게 좋고요. 대통령님들 똑같아요.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님은 라면을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들 늦게 나오시라고 끓여 드셨는데 똑같아요. 그리고 평상시에 끓여 드시던 습관대로 끓여 드시는 거예요. 대통령님들보다 손주들이 오면 가끔씩 치킨을 시켜달라든가 미리 알려주면 저희들이 웬만하면 다 해요. 근데 대통령님들이 연세가 있기 때문에 약간 패스트푸드는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필요하다 그러면 전화해요. 가까운 효자동 뭐 이런 데다 전화하고 몇 시간 찾으러 간다고 그래요. 청와대에서 배달은 안 돼요. 대통령이 드시는 건 배달은 안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차 타고 나갑니다. 예를 들면 치킨이 2마리가 필요해요. 3마리 시켜요. 그래서 한 마리는 큰일 나요. 총 맞아요. 총. 그 사람들의 임무가 그거니까 거쳐서 나가야 돼요. 저희도 먹어보고 검식관 통해서 오케이 사인해야 돼요. 진상품도 똑같아요. 외부에서 들어온 진상품도 다 보냅니다. 국가수에 보내고 먹어보고 유관검사하고 그게 통과가 돼야지만 드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청와대 셰프들은 뭐 공채로 뽑습니까? 여기서 공채로 사람 뽑는다고 하지는 않아요. 대통령 요리사는. 정부가 바뀌면서 새로운 정부에서 같이 일할 수 있는 셰프하고 홀 서비스 직원을 뽑아요.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실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은 우리나라 특급 호텔에서 최소 부주방장급, 나이대로 치면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 어느 정도의 자기의 캐리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테스팅을 해요. 대통령이 직접 먹어보고 최종 합격자를 발표해요. 처음에는 호텔보다 연봉 수준은 높았어요. 그리고 집을 줘요. 근데 저는 처음에 운이 좋아서 28평형 거기서 신혼집을 차리고 신혼생활을 했고 애들 다 키우고 20년 4개월을 마치고 나올 때는 공무원 월급으로는 상당히 세요. 약 1억 정도 돼요. 처음에 제가 이제 나오게 된 이유는 이제 명예퇴직을 하고 나오게 됐거든요. 참 뭐랄까 덤덤했던 것 같아요. 뭐 시원하기도 하면서도 섭섭하기도 하면서도 그러면서 가장 머리에 스치는 게 항상 아침에 비표를 찍고 검문소 4개를 거쳐서 라카에 출근했던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는 내 마음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아니구나. 청와대 내에서 누군가를 나를 초대를 해야지만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곳이구나. 그 생각이 가장 먼저 와닿더라고요. 저는 토목을 전공했지만은 요리사라는 거는 제 천직인 것 같아요. 진짜 95% 만족을 하고 다시 태어나도 요리사를 그때는 공부를 안 하고 요리사에 입문했지만은 제대로 공부를 하고 다시 한번 요리사는 하고 싶어요. 그게 대통령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호텔 요리사가 될 수도 있고 일반 뭐 분식집 요리사가 될지언정. 근데 이제 대통령 요리사를 한번 해봤잖아요. 남들이 시켜준다 그러면은 대통령 요리사로 아닌 대통령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실은 가족들한테 가장 잘해줬던 요리는 김치볶음밥이에요. 되게 의외로 현실적이에요. 전국 요리사니까 탕수육 뭐 다른 요리 해줄 수 있는데 단순해요. 아빠가 정성 들여서 해주는 거 돈 더 많이 들고 맛집 가서 먹는 게 훨씬 더 저렴하고 좋습니다. 그 기름 한 번 쓰면은 못 써요. 산패 일어나서 버리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김치볶음밥은 저만의 노하우로 해주면은 애들이 그렇게 좋아하고요. 그리고 나와서 이제 가끔씩 애들이 LA 갈비나 고기를 좋아하니까 사다가 고기를 재서 그렇게 해서 한 번씩 이렇게 고기를 구워줘요. 그 정도.